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날이니만큼 좀 설명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야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인터페이스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우리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메뉴바라고 표현을 해요. 파일부터 시작해서 쭉 되어 있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메뉴바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네이밍은 따로 없는데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속성창이라고 보통 표현하도록 할게요. 근데 앞으로 이 속성창이라는 이름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쉘브창, 쉘브 우리 선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쉘브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보관해 놓고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축키 대신에 보통 사용을 많이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툴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마치 포토샵의 툴바랑 비슷해요. 포토샵에 있는 툴바랑 비슷한데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일단은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뷰포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뷰포트라고 표현을 해요. 메인 화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3D를 보는 메인 화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 숫자 1, 2, 3, 4, 5, 7, 8 뭐 써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할 때 보통 진행하는 곳이고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X, Y는 여기를 X축 플러스 X라 그러고요. 여기를 X축인데 마이너스 X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였죠.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Y축이라고 해서 Y축의 플러스, 여기는 아래쪽이니까 Y축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수학 때 배웠던 거죠. 그죠? 자, 그럼 Z축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깊이감에 해당하는 축을 Z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앞과 뒤를 뜻해요. 그래서 앞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Z축의 플러스 방향이고요. 뒤에 해당하는 부분은 Z축의 마이너스. 즉 이렇게 세 개 X, Y, Z로 이루어져 있는 좌표상에 있는 디자인을 우리가 3D 디자인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자, 우선은 단축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대 축소를 갈 건데 Alt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에 우클릭을 하시고 좌우로 드래그하면 확대 축소예요. 자, 또 갈게요. Alt키는 계속 누르신 상태로 이번엔 좌클릭해 볼게요. 좌클릭해서 돌리면 회전이에요. 우리가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회전. 자, 한 가지만 더 갈게요. 마지막 Alt키를 누르신 상태로 여러분들 휠클릭 있죠? 휠클릭을 해서 드래그하면은 화면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마야를 움직이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가보죠. 제가 실수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리드를 벗어났어요. 그럴 때는 단축키 F를 누르면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F를 누르면은 그리드가 원래 있는 그 위치로 이동이 돼요. 자, 이제부터는 3D의 도형을 좀 만들어낼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크리에이트에 들어가면은 폴리곤이라는 게 있어요. 자, 크리에이트, 메뉴바에 크리에이트의 폴리곤, 그 중에 큐브 한번 눌러볼까요? 큐브. 자, 큐브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하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불리는 박스가 하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에이트 폴리곤의 도형을 뭔가 만들게 되면은 무조건 해당 도형은 좌표상에 000 좌표에 가 있는데 000 좌표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네모네모한 이 칸들을 그리드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그리드 X축, Z축, Y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그리드로 치면 X축의 0, Y축의 0, Z축의 0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000 위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기본적으로 도형을 생성하면 무조건 000 위치에 가 있습니다. 000 베이스에 가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되셨죠? 무조건 도형 만들면 여기로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큐브를 제가 움직여 볼 건데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W를 눌러 볼게요. 큐브를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점선의 네모가 또 생성도 되기도 해요. 그럼 이 점선 네모 안쪽에 있는 것들이 선택되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하신 다음 W를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서 요거를 우리가 무브 툴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브 툴, 이동하는 애죠. 빨간색을 예를 들어서 클릭해서 쭉 당기면 얘가 X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이동을 시킨 정보값이 기본적으로 이 마야에선 남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남습니다. 채널 박스 창에 남는데요. 자, 방금 이동에 관련된 게 트랜스레이트라고 불리는 게 우리가 이동에 관련된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아까 어디로 이동했죠? X축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현재 X축으로 요만큼 이동했어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임의로 쓸 수도 있어요. 숫자를 이 X축에다가 제가 클릭을 한 다음에 숫자 0을 쓰겠고 엔터를 누르면 얘는 0좌표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0으로 쓰니까 0좌표로 이동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숫자 이번에 5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얘가 5좌표로 이동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 그리드 한 칸을 1이라고 표현을 해요. 1. 그러면 아까 5를 썼죠. 그럼 5칸 이동한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자, 얘네들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움직임은 각각 축 하나하나씩 움직이지만 얘네들은 두 개의 축을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X축, Y축, Z축 가운데에 이렇게 약간 푸른 색깔로 해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세 개의 축을 다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면 다시 0좌표를 쓸 건데, 자, 이렇게 각각 3개가 숫자가 다 돼 있을 때 이 3개를 전부 다 0 쓸 때는 하나하고 0 쓰고 엔터, 하나하고 0 쓰고 엔터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3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선택될 텐데, 그 상태에서 한쪽에다가만 숫자 0을 쓰고요, 한쪽에다가만 숫자 0 쓰고 엔터 누르면 3개가 다 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마야의 인터페이스 이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단축키 알파벳 E를 눌러볼게요. 단축키 알파벳 E를 눌러볼게요. W 옆에 있죠, E가. 자, E를 누르면 얘가 갑자기 둥글둥글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움직이게 했던 요런 거를 무브 툴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로테이트 툴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요런 툴로 생기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기즈모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피벗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 가지 이름으로 같이 쓰이는데 그냥 저는 지금부터는 피벗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걸 클릭해서 쭉 움직이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돌아갔죠. 그리고 거기가 로테이트 X라는 부분이 지금 수치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이제 회전값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번에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도 회전시키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화면 그대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화면 그대로 이렇게 회전해요. 이 화면상에서 그대로 회전하는 기능이에요. 자,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XYZ축을 얼마나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얘는 카메라 뷰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애기 때문에 XYZ축이 마음껏 들어갑니다. 숫자가요. 자, 기본적으로 X, Y, Z 이렇게 네모 요거까지 있는데 여기 가운데도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갑자기 이 부분이 짙은 회색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회전하면은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거예요. X, Y, Z축을 자유자재로 저희가 회전하는 거예요. 아까랑 좀 개념이 달라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그냥 36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였다면 얘는 자유자재로 저희가 돌려서 회전하는 기능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축키 알파벳 R을 눌러볼까요? R은 스케일 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자, 얘도 보면은 아까 무브 툴과 비슷하죠. 그죠?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는 스케일, 말 그대로 크기를 조정하는 애예요. 자, 이 X축에 해당하는 이 네모를 제가 선택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쭉 당기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각각 크기를 키울 수 있고요. 그 크기에 해당하는 스케일은 여기도 역시나 X, Y, Z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얘네들은 무브 툴에서 뭐라 그랬죠? 좌표 두 개를 움직이는 애라고 했죠. 얘는 좌표 두 개를 크기를 바꾸는 애예요. 그래서 X축과 Z축을 이렇게 같이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가보죠. 자,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보면은 무브 툴과 비슷하게 이렇게 가운데 뭐가 또 있죠. 얘는 X, Y, Z축을 동시다발적으로 키우고 줄이는 애예요. 즉, 다시 말하면 비례를 유지한 상태에서 크기를 키웠다가 줄이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자, 윈도우의 아웃라이너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뭔가 하나가 떨어져 나왔을 거예요. 자, 이 아웃라이너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포토샵으로 치면은 레이어 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큐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얘를 잠깐 이동해 볼까요? X축 잠깐 이동하고 우리 크리에이트 폴리곤에 큐브 한 번만 더 눌러서 큐브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여기 큐브 2라는 게 하나 더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즉 얘는 레이어 창 같은 거예요. 만들면은 계속 쭉쭉쭉 생기겠죠. 자, 그럼 만들었으면 지우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우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딜리트 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거를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 큐브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컨트롤 D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D를 한 번만 눌러봅시다.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트롤 D라는 기능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컨트롤 D 눌러서 복사 한번 해서 딴 데다가 옮겨볼게요. 하나 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얘네들의 이름이 현재 p큐브1, p큐브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좀 바꿔볼 거예요. 자, 바꾸는 방법 간단합니다. 얘네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활성화가 됐는데 요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름을 쓰는데요.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으로 마야에서는 한글을 쓰면 안 돼요. 마야는 한글을 잘못 쓰게 되면 튕깁니다. 그래서 영어로 쓸 건데 제가 얘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해볼 거예요. 그럼 A1이라고 하면은 A1 이렇게 바뀌고 엔터 누르면 바뀌겠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얘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네모를 이 위에 쌓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쌓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쌓은 것 같죠. 하지만 회전하면은 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X, Y, Z를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쌓은 것처럼은 보입니다. 근데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겹쳐져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딱 맞물리게 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맞물리게 하기 어려울 때 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벗을 옮기는 기능이에요. 자, 단축키가 인서트 키를 누르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단축키 모음집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카페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저희 카페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마야 클래스에 마야 수업 자료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마야 단축키 자료입니다 라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자, 얘를 누르셔가지고 요걸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자, 다운로드 한번 해주세요. 자, 다운로드 혹시 됐으면 압축을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단축키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마야 핫키 제로 스튜디오 V01 써있는 거 있죠. 여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단축키예요. 이 단축키를 적용시키도록 할 거예요. 우리 마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메뉴바 윈도우에 세팅 프레퍼런스에 핫키 에디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누르게 되면은 이 창이 뜨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핫키셋 버튼 부분에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서 임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임포트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뜰 텐데 여러분들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입니다. 데스크탑을 누르셔서 바탕화면에 방금 여러분들 압축 풀었죠. 01번 안에 있는 여기 마야 핫키 제로 스튜디오 요거를 눌러서 오픈해 줄게요. 그럼 단축키가 등록이 됐을 거예요. 여기가 그럼 이름이 이제는 마야 핫키 제로 스튜디오 02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다 되셨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세이브 앤드 클로즈 눌러줄게요. 자, 1번 왼쪽 보면 물결 표시 보이나요? 그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피벗 수정 모드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X축으로 움직이면은 도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피벗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옮길 건데 제가 이렇게 옮긴 게 제대로 옮겨진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3D 뷰이기 때문에 제가 옮기면 이렇게 되죠. 다시 옮겨도 이렇게 돼요. 보이나요? 제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딱 붙여야 되죠. 어디에 붙이냐면 이 점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점에다가 자석 스냅을 걸어 줄 건데 여러분들 스냅 거는 방식은 이렇게 생긴 것들 얘네들 전부 다 자석 툴, 스냅 툴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점에 붙일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거 점 모양으로 생겼죠. 자석이랑 점, 얘가 바로 버텍스 스냅이라고 불리는 애예요. 일단 요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면은 갑자기 여기 있는 요 피벗이 동그라미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냅이 현재 활성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움직이면은 얘는 무조건 점에 붙어요. 어떻게 하든 딱 점에 딱딱딱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W를 누르면 피벗 수정 모드가 끝난다고 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피벗 수정 모드만 끝났고 이 버텍스 스냅은 아직 안 꺼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이제 움직이면 얘도 점에 딱딱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에 해당하는 이 위쪽 모서리에 붙이면 이 모서리랑 여기 있는 모서리가 딱 맞먹겠죠. 그러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피벗이 지금 여기로 가 있는데 원래는 어디 있었죠? 가운데 있었죠. 자, 우리 이 가운데 있는 걸 센터 피벗이라고 그래요. 센터에 있는 피벗이다 해서 센터 피벗이라고 하는데 자, 이 피벗을 센터 피벗으로 전부 다 바꿔줄 건데요.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디파이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센터 피벗이라는 게 있어요. 모디파이에 센터 피벗 이거를 누르시면은 피벗이 오브젝트의 정 가운데에 딱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싶을 때 버텍스 스냅이 켜져 있으면 제대로 이동이 안 되니 버텍스 스냅은 꺼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꺼줍시다. 요렇게요. 그러면 마무리가 되겠죠.